안녕하세요. 안 아픈 몸 만들기 닥터 우주입니다. 이제 지난번에 어쨌든 근근막에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먹는 거다. 이 당독소라는 것들이 콜라겐을 이제 유착시킬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근근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근근막을 푸는 운동들 혹은 기능을 회복하는 운동들에 앞서서 더 중요한 거는 식사다. 그리고 이제 거기 식사에서는 설탕이나 또 튀긴 음식이나 또 밀가루 이런 것들을 많이 섭취하는 거를 피하는 것으로부터 좀 시작하면 좋다, 이런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근근막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근근막이란 무엇인가?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뭐 출근할 때, 또 아침에 일어났을 때, 또 혹은 일을 하다 보면 목부터 등까지 너무 뻐근하거나 팔이 막 통증이 와서 막 뻣뻣해지거나 또 허리 쪽에 묵직한 통증이 좀 계속되는 경우들을 경험해 보셨을 것 같은데, 이런 통증의 원인이 뭐냐라고 할 때 보통 병원에 가면 사진 찍어보고 뭐 목 디스크가 있습니다, 뭐 없습니다, 뭐 혹은 힘줄이 초음파 보고 뭐 힘줄이 염증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또 혹은 뭐 허리도 디스크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뭐 이제 이런 접근을 많이 경험하셨을 텐데, 뭐 엑스레이를 찍고 초음파를 보면 당연히 조직에 그런 문제들을 볼 수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병적인 문제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조직이 병리적으로 문제가 된 것들. 근데 그런 것들로만 모든 통증을 설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이 통증을 일으키는 것은, 우리 몸의 통증을 일으키는 것은 모든 원인들을 고려했을 때 일부분에 지나지 않아요. 오히려 수많은 통증들의 대부분의 원인은 근막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저는 이거를 상당히 강하게 주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뭐 근근막이라고 했다가 오늘은 또 근막이라고 하면 이제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이제 근근막이라는 거는 근육을 포함한 근막과 근육을 모두 포함한 조직을 근근막, 마이오파셜 유닛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는 포커스를 근육은 좀 알고 계시니까 이제 근막에 좀 집중해서 근막이라고 표현할 건데, 제가 여기서 표현하는 근막이라는 것은 실제로 이제 근근막의 개념이기도 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막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고깃집에 갔을 때 고기를 먹는데 이렇게 뻣뻣하게 막 씹히는 거, 그 씹히는 거 딱 꺼집어내 보면 아주 짱짱한 조직. 그러니까 이제 고기를 이제 그 정형하고 또 이제 다듬어서 구이로 나올 때 근막이 잘 안 벗겨지면 그 뻣뻣한 게 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근막은 상당히 원래 짱짱한 조직이에요. 상당히 조금 치밀한 조직인데, 근막이라는 것은 이제 어떻게 이해하시면 제일 좋냐면, 몸을 이렇게 쭉 전체적으로 싸고 있는 바디슈트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근데 이게 바디슈트인데 겉에만 싸고 있는 게 아니라, 마치 그 베놈 영화 보면 막 이게 뭔가 얽히고 설켜가지고 막 새로운 막 조직들이 이렇게 나오고 그 몸 속에까지도 막 이렇게 세포까지도 연결되는 그런 CG 효과들을 볼 수가 있는데, 정확히 그런 것들처럼 겉에부터 이 내장 장기 속까지 전부 그물망처럼 촘촘하게 근막이 다 들어가 있어요. C줄과 날줄이 막 다 이렇게 엮여 있는 것처럼 전부 촘촘하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피부 바로 아래부터 그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피부 조직은 우리 근막계통하고
이제 분류해서 해부학적으로 보긴 하지만 실은 피부 또한 근막의 영향을 또 받을 수밖에는 없어요. 예. 그 피부도 근막의 영향을 당연히 주게 돼요. 뭐 이제 이런 것들은 부차적인 거고, 그래서 근막은 몸 바깥에서부터 내장, 장기, 저속까지 촘촘하게 연결돼 있는 긴장력이 있는 그물망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몸이 움직이고 할 때 어떤 탄력성을 제공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근육들이 쏟아지지 않게 이 근육을 잘 감싸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근육 안쪽까지, 자, 이렇게 근육이 있으면 이게 뼈가 있죠? 그러면 근육 바깥에 있는 근막들을 근외막이라고 하는데, 이 안에는 근주막, 근내막이 이렇게 있어서 뼈까지도 얘네들이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촘촘하게, 전부 촘촘하게 이렇게 근막이 연결이 돼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의 장력들은 이쪽까지도 다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는 근막을 바깥에만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안 되고, 근막은 안쪽까지 다 촘촘하게 뻗어 있고, 자, 그러면 그렇게 이제 싸고 있는 역할 하나, 그러니까 탄력성을 제공하는 역할. 그리고 이것의 근막 사이사이, 혹은 요 밖에 있는 근막이든, 요런 이제 근육과 근육 사이 근막이든, 근육 안에 있는 근주막 같은 거든, 그 사이사이로 혈관과 신경들이 주행해요. 혈관과 신경들이 주행해서 얘네들이 갈 수 있는 길을, 혈관과 신경들이 갈 수 있는 길을 이제 근막이 마치 고속도로처럼 제공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근막은 대개 ECM이라고 해가지고 세포 외기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수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수분을 많이 포함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전해질의 이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영양분의 공급, 세포로의 그런 것들도 이 녀석이 많이 담당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분이 여기에는 많다, 이게 좀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근막이라는 것이 기능적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은 기능들을 하는데, 이것이 왜 우리 뻣뻣하고 이런 통증들에 많이 기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근막에 방금 제가 설명드릴 때 신경이 주행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근막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원래 가지고 있는 탄력성보다 더 뻣뻣해질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많이 뻣뻣해지면 주행하고 있는 신경이 잡아당겨지게 되거나 신경으로 가는 혈액순환 공급이 원활해지지 않거나 하면서 이 신경에서 통각신호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허리부터 등까지 있는 뭐 흉요 근막이라든지, 그 다음에 목덜미 주변이나 목부터 가슴 부위로 내려가고 있는 근막들, 이런 것들이 뻣뻣해지게 되면 여기를 주행하는 신경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그것이 통증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막은요, 정말 중요한 게, 아까 제가 바깥부터 안까지 전부 연결되어 있다라는 표현도 드렸는데, 똑같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또 길게 연결도 돼 있어요. 머리부터 손까지, 머리부터 목, 가슴, 배, 발까지, 뭐 등부터 발 뒤꿈치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이것이 하나의 배열로만 가는 게 아니라 나선으로도 가고요. 그 다음에 힘줄과 인대 근처로도 굉장히 근막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많은 목 통증, 허리 통증, 그 다음에 어깨나 팔꿈치, 무릎에
어떤 힘줄이나 인대 쪽의 문제들은 근막이 관여하는 경우가 정말 많다. 그래서 근막이 잘 풀리면 많은 통증들을 완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근막에 대한 것들을 짧게 얘기해 봤는데, 그런데 이제 근막은 이게 탄력성이 좋은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점프할 때나 공을 던질 때나 이럴 때 근육에서 나오는 힘만으로 던지는 게 아니라 그 힘은 근막의 탄력성까지 더해져서 보통 이제 근막의 이 탄력성이 총 내가 발휘하는 어떤 힘에 전달해서 이제 30% 정도를 차지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조직인데 이 탄력성을 잃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막의 탄력성이 저하되는 경우들이 있다. 그러면은 근막의 탄력성이 언제 저하되냐? 첫 번째는 과도한 사용. 너무 많이 쓰면 근막의 조직들이 약간씩 손상을 입죠. 그러니까 운동을 너무 많이 하거나 육체 노동을 너무 과하게 반복적인 동작을 많이 하거나 이럴 때 충분히 하고 나서 풀어주지 않고 이것이 1년, 2년, 3년 쌓이게 되면은 당연히 근막은 문제가 생기고 뻣뻣해지면서 탄력성이 저하가 돼요. 심한 경우에는 근막이 섬유화까지 가기도 하죠. 자, 두 번째는 부동. 그러니까 이제 뭐 책에는 immobility라고 돼 있는데 거의 안 움직이는 거. 근데 이제 이게 현대인의 생활하고 굉장히 닮아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좌식 생활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안 움직이면 또 조직에 이 근막 사이사이에 있는 이제 히알루론산 같은 것들이 뻣뻣해지면서 혈액순환도 떨어지고 그러면서 근막의 탄력성이 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염증이나 그다음에 이제 산성 상태가 되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서로 연결이 되는 건데, 뭐 젖산이 좀 너무 많이 쌓인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근막 사이에 있는 히알루론산을 뻣뻣하게 하고요. 마지막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당독소라고 해도 되고 고혈당, 이게 이제 근막을 뻣뻣하게 하고 근막의 기능을 떨어뜨리게 하는 그런 문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주목해서 보시고, 이제 근막은 통증에 굉장히 많이 관여하는 조직인데 이런 상태들이 됐을 때 탄력성이 저하되고 탄력성이 저하되면서 통증을 일으키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 탄력성이 저하된 것들을 어떻게 개선할 수가 있느냐가 또 중요한 문제겠죠. 네. 근막이 탄력성이 저하되고 내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목이나 허리나 어깨나 팔꿈치 이런 것들이 이제 아플 때 내가 이거 그럼 근막 관리를 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관리 측면이고 하나는 이제 식습관 측면인데, 이거는 근막 관리라고 해볼까요? 이제 운동선수들한테는 근막 트레이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뭐 근막 관리가 좀 적합할 것 같아요. 자, 근막 관리에서는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 운동이겠죠. 근데 이제 이 운동이 근막이 너무 뻣뻣한 사람이 처음부터 과도하게 운동을 하는 거는 오히려 근막 통증을 악화시켜요. 그래서 가볍게 유산소 운동 등을 하는 거를 말하는 거고, 근력 운동 또한 당연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근력 운동을 하게 되면 근막에 이 그러니까 스프링이 일어나서 이 근막의 탄력성들이 트레이닝을 통해서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근막을 그런 식으로 운동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막 근육량을 막 늘리기 위한 이런 운동들은 아니라, 이런 운동이 좋은데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캐틀벨이 있죠.
캐틀벨. 캐틀벨은 탄력을 이렇게 이제 유지해 주니까 캐틀벨 운동들이 있고, 자, 두 번째는 근막 마사지가 있겠죠. 요거는 1대1로 해서 다른 사람이 풀어주는 게 제가 생각할 땐 베스트. 왜냐면 근막 도수 치료라는 이제 이론과 치료법을 고안한 스테코라는 분의 이제 치료 기법 중에는 손으로 푸는 그런 치료 기법이 대부분인데, 손으로 이렇게 풀잖아요. 그러면 따뜻하게 이 열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예, 반복적으로 이렇게 문지르면. 그러면 그런 열을 이용해서 이 근막 유착 문제를 풀어나가는 이제 방식을 쓰는데, 그게 셀프로 할 때는 좀 아프니까 좀 하다가 그만하게 되기도 하고, 하다 보면 그 누르는 손가락이 좀 아파요. 이 누르는 손가락이. 그래서 좀 그러기도 해서, 저는 제가 해보면 다른 사람이 풀어주는 게 베스트긴 하다. 근데 요즘에 근막 마사지를 뭐 이렇게 누군가 해준다는 게 어떤 이걸 좀 해줄 수 있는 친밀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 아니면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물론 이제 가족 이런 관계들이 가족이나 연인 이런 관계가 해줄 수는 있지만, 그래서 이제 요거는 셀프로 할 수 있는 방법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팔이나 다리 같은 데는 셀프로 하기가 상당히 쉽고요. 그리고 목, 등, 허리, 둔부 이런 데는 셀프로는 어려운데, 그런 것들을 잘 풀어주기 위해서 SMR이라고 하는 테크닉이 있어요. 이거는 셀프 마이오페이셜 릴리즈라는 건데, 그래서 SMR인데, 요걸로 검색해 보시잖아요. 영상 같은 거 검색해 보시잖아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이완할 수 있는 동작들이 나와요. 근데 주로 이 마사지 볼이나 폼롤러를 이용해서 하는 이제 방식들이 많아요. 폼롤러는 다이소 가면 5,000원이면 사고, 마사지 볼은 다이소에서도 팔았던 거는 같은데 얼마인지는 기억이 안 나요. 인터넷에서도 뭐 쉽게 구할 수, 이거는 비싼 장비가 아니라서 저는 더 좋아요.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진짜 이 근막 이완이라는 거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 또 진입장벽도 낮은 게 좋으니까. 이렇게 이제 운동과 근막 마사지, 이게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어떤 포인트를 어떻게 푸는 게 좋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제가 계속 영상을 찍어 가면서, 이런 통증은 이렇게 합시다. 저런 통증은 저기를 합시다. 이런 것들은 올릴 건데, 제가 그런 것들을 올리기에 앞서서 내가 이제 근막과 친밀해지고 내 근막은 내가 다룬다, 이런 마인드로 이 영상을 좀 보시면서 근막 마사지 이것저것 내가 폼롤러를 이용해서 해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근데 이제 식습관 좀 중요해요. 첫 번째, 피디님 아까 근막은 대부분 뭘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랬죠? 대부분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수분 섭취가 중요하죠. 그죠? 뭐 이거는 몸의 대사를 위해서도 무조건 중요한 거니까, 가능하면은 이제 미네랄이 함유된 게 좋겠죠. 미네랄 함유된 물로 하루에 보통 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먹으면 어쨌든 대사에도 좋은 거고 근막 건강에도 좋은 거고, 수분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갑자기 운동하잖아요. 근막이 뻣뻣하기 때문에 근막이 더 잘 파열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자, 두 번째, 아까 이제 고혈당 이런 것들이 근막 건강에 안 좋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당독소 시기가 좋은데, 저당독소 시기는 찾아보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케톤식이라든지 뭐 저탄고지 뭐 이런 것들처럼 정보가 막 엄청 쏟아지는 건 아니지만, 왜냐면 이 당독소인 AG라는 거는 지금 기능학을 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주목받고는 있어도
막 엄청 지금 이 키워드는 보편화된 건 아니니까 찾아보면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건데, 이제 대표적으로 안 좋은 거는 몇 개 이제 피해야 될 거. 그러니까 우리가 잘 먹는다라는 거는 결국에 골고루 잘 먹는 게 중요한 거고요. 뭔가에 너무 편중돼서 먹는 거는 저는 건강을 해칠 수 있다. 근막 건강 또한 해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골고루 잘 먹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이제 피하면 좋은 것은 명확하다. 피하면 좋은 것은 명확한데, 이제 이런 거에서 피해야 되는 거. 첫 번째는 굽거나 튀긴, 특별히 그 중에서도 고기라고 돼 있어요. 한숨 나오죠? 너무 맛있으니까. 특히 이 마이야르 반응이라는 거는 저도 사랑해요. 너무 좋아해요. 안 먹을 순 없어요. 너무 맛있고, 우리가 이런 맛있는 음식이 있다는 걸 아는데 이걸 안 먹고 평생 산다고 생각하면은 오히려 스트레스로 건강은 더 악화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내가 이런 것들이 꼭 근막 건강이 아니어도 여러 가지 몸의 대사나 이런 거에도 안 좋다라는 거를 아시면 이제 줄이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안이 항상 있잖아요. 대안. 그러면 상대적으로 삶은 고기 오케이라는 거죠. 삶은 고기. 제가 수비드 그 하는 기계를 또 샀어요. 근데 얼마 그렇게 막 비싼 건 아니에요. 그냥 뭐 수조통하고 이렇게 물 온도를 꾸준히 유지시켜주는 뭐 그런 장치인데, 그런 걸로 뭐 수육이라든지 뭐 수비드 요리라든지 그런 거에다가 딱 해서 뭐 소금 싹싹 찍는다든지 한다든지 새우젓 살짝 그러면 또 이제 안에 약간 그 뭐 돼지고기 수육도 안에 핑크빛 살짝 돌면서 막 입에 들어가면은 부스러지고 녹고 그러면 지방도 고기 지방도 또 맛있게 잘 섭취하고 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같이 먹는 게 중요하니까 그렇게 또 먹는 방법이 있고, 그러면 내가 고기 먹는 비율을 전체를 줄인다기보다는 가능하면 조리법 자체를 가능하면 좀 삶는 쪽으로 전환하는 방법들이, 이런 비중을 족발도 있잖아요. 얼마나 맛있습니까? 족발. 자, 아무튼 또 두 번째 가공식품. 그러니까 식품 첨가물이 너무 많은 거, 이게 이제 당독소의 문제가 많이 돼요. 뭐 이건 너무 잘 아시겠죠. 그런데 가공식품 중에서 어쨌든 고기면서 당독소가 많이 나오는 가공식품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햄버거, 특히 이제 우리 햄, 소시지 이런 것들이죠. 너무 맛있죠. 저도 너무 좋아하고, 우리 애들 엄마가 이제 뭐 저녁밥 애들이 소세지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굽고 있으면 그 냄새 환장합니다. 미치겠어요. 너무 먹고 싶어. 하지만은 이제 저는 뭐 지금도 체중을 줄여 나가고, 제가 먹는 걸 진짜 좋아해서 근데 이제 줄여 나가고 있지만 좀 더 줄여야 되는 제 건강을 위해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참죠. 옆에서 참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정말, 근데 이 둘 중에 뭐가 더 안 좋냐라고 하면 저는 과감히 이게 더 안 좋다. 이게 더 안 좋다. 식품 첨가물이 많은 거는 정말 안 좋다. 세 번째는 술. 술 안 좋죠. 그러니까 저도 좋아해요. 저도 좋아해요. 근데 그리고 술자리라는 게 얼마나 즐겁습니까? 우리가 사회적 동물이고 사람들과 얘기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마음의 장벽들도 이것들이 어느 정도 풀어주니까 너무 술자리 좋죠. 하지만 근막 관점에서는 또 뭐 몸의 대사 관점에서는 술 좋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일으키지만은 어쨌든 술이
당독소 악화시켜요. 네. 자, 또 뭐가 있겠습니까? 밀가루. 맛있는 거 다 들어갑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편의점에 갔어요. 라면 볶기에다가 그 맛있게 해서 뭐 치즈도 하나 사가지고 잠깐만 치즈도 하나 사서 전자레인지 돌려가지고 해서 또 그 소세지 핫바 하나 해서 같이 먹고 탄산 또 하나 때리고 국룰이지만, 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식습관이 우리한테 정말 많이 있잖아요. 너무 맛있고 저 지금도 달려가서 이렇게 먹고 싶지만 그 어때요? 라면, 자, 밀가루 덩어리지. 근데 밀가루를 또 튀겼어요. 그러니까 당독소, 이거 안 되죠. 그래서 밀가루도 정말 많이 피하는, 왜냐면 이게 정제탄수화물인 거니까. 그러니까 아주 밀가루는 곱게 곱게 만든 거라 이제 여기에 탄수화물이 엄청 흡수가 팍팍 된다. 그래서 밀가루는 가능하면 피하는 게 좋죠. 그래서 뭐 요즘에는 요런 것들, 그럼 나 그래도 찹찹 한번 해야 되는데, 면치기 한번 해야 되는데, 뭐 이런 걸 좀 대체할 수 있는 거는 그래도 제가 이제 무슨 어떤 이런 영양에 대한 깊은 조예가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어쨌든 뭐 찾아보면 나오는 게 이제 듀럼밀 뭐 파스타라는 것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계란면 같은 게 있죠. 계란면 같은 게 있죠. 그래서 요런 것들로 우리는 항상 이제 대체제를 찾는 거죠. 느낌을 낼 수 있는 거. 왜냐면 그런 입의 쾌감은 너무 중요하니까 저도 먹는 걸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5번째는 당연히 설탕이죠, 설탕. 설탕.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액상과당이 제일 안 좋은 건 어쨌든 뭐 명확한데, 그러니까는 탄산 음료겠죠, 음료. 탄산 음료. 그런데 또 뭐 과자도 있고요, 케이크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보면은 튀기고 밀가루에다가 설탕, 막 완전히 합쳐져 있는 거죠. 과자 같은 거는. 그러니까는 당독소 문제들을 정말 많이 일으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몸에 독성이 쌓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이 근막 건강을 해치는 거고, 근막 건강이 해쳐져서 이 뻣뻣함들이 해소가 잘 안 되는 근막 상태가 되잖아요. 몸에서 이런 것들이 잘 배출이 안 되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면 근막 통증이 잘 와요. 그러니까 목 아프고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 이런 게 너무 자주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몸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몸의 에너지가 점점 떨어져요. 그러니까 뭘 할 수 있는 능력들도 점점 떨어지니까 생산성도 나빠지고. 그래서 오히려 내가 힘들게 일하고 와서 나를 위로해주기 위해서 난 스트레스를 풀어야 이제 내가 또 내일 뭐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오늘의 어떤 힘듦은 맛있는 걸로 풀자 라고 할 때, 이런 것들로 풀기보다는 조금 손이 가더라도 잘 내가 재료들 사서 만들거나 대체제로 요리를 한다거나 하면 상당히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고 상당히 스트레스가 풀리는 한 끼 식사를 진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저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맛있는 삼겹을 먹어요. 삼겹을 딱 먹는데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소주 한 잔 혹은 맥주 한 잔 생각이 날 때 저는 대체제로 탄산수를 먹어요. 탄산수. 이게 좀 습관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쨌든 요리와의 궁합이 꽤나 좋아서 상당히 이거를 먹을 때 술 땡김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줄더라고요. 네. 노날콜은 혹시 어떨까요? 노날콜도 알코올이 없는 건 아닌데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데,
하지만은 저는 두 캔을 넘기지 않는 게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알콜은 알코올 도수가 많이 낮은 것일 뿐이지 그것도 아예 알코올이 없는 건 아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건강하게 먹는 거, 또 제한을 할 것들은 하는 거 외에는 잘 먹는 게 좋아요. 정말 내가 잘 먹는 게 좋고, 막 큰 병이 있는 사람은 이제 토탈 칼로리도 제한을 해야 되고, 공복 상태를 오래 유지해야 되고,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지만, 그런 게 아니다. 내가 지금 일반적인 사람인데, 좀 여기저기 아프고, 피곤하고, 어쨌든 몸이 좀 아프다. 그런 정도라면, 실은 이런 것들을 피하는 거를 빨리 반응하는 분은 한 달만 해봐도 굉장히 몸이 가볍고 산뜻해지는 걸 느끼실 거고, 또 한 3개월 정도 유지하면은 정말로 내가 두통이 자주 있었는데 두통이 없어졌네? 나 한 30분만 앉아 있어도 허리 아팠었는데 허리 아픈 게 없어졌네? 굉장히 좋은 반응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이 먹지 않는 것들은 좀 필요하겠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그러면 피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해서 너무 또 과도한 포만감까지 식사하는 것들은 좀 지양을 하고, 적당한 양은 항상 중요하죠. 확실히 저도 이 먹는 거 얘기를 하면 다른 거 얘기할 때보다 얘기가 길어지기도 하고, 저도 얘기하면서 더 재밌어요. 왜냐면 저는 제 몸에도 많이 하니까 우리 환자들한테도 많이 권하고, 이런 것들도 나중에 얘기할 때도 재밌긴 하겠지만, 운동 얘기도 하긴 할 거고 재밌지만, 실은 얼마나 우리 삶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부분입니까? 먹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자고. 여기서 이제 수면도 넣어놓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잠 잘 자는 것도 근막 관리에 넣어놓으면 좋지만, 이제 그러면 너무 막 얘기가 방대해지니까. 그래서 이 정도로 우선은 오늘까지의 이야기는 한번 이제 마무리해보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몸이 아프다. 그것은 결국에 몸이 주는 신호고, 몸이 뭔가 좀 잘못되어 있는 거야 라고 주는 신호일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조직, 기관은 바로 근막입니다. 이게 왜 제가 자꾸 강조하냐면, 지금까지 근골격 통증을 봐온 사람들은 이거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근막이 정말 중요한 통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기관이다. 심지어 이제 이게 자율신경이나 이런 것들까지도 그리고 이제 내장의 혈액순환이나 이런 것들까지도 관여한다라는 것들도 계속 연구되고 있어요. 그래서 근막이라는 거는 몸 전체를 연결해주는 너무너무 중요한 기관이고요. 이제 이 기관이 통증하고 너무 연결이 많이 돼 있는데, 이제 그것이 이렇게 뻣뻣해지는 문제들을 막기 위해서 관리하는 게 좋다는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는 시간이 하여튼 즐겁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세세하게 좀 해드릴 얘기들도 재밌게 한번 풀어볼게요.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한번 부탁드리고 또 찾아오겠습니다. 닥터 우주였습니다.